2025년 6월 이재명이 권좌에 올랐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흐름. 1987년, 1992년, 1997년 그때와 너무 닮아 있었다. 세 번의 왕관, 그리고 다시 등장한 네 번째 이름. 1000년 전 누군가 말했다. 세 사람을 지나야 진짜가 드러난다. 그 말은 그냥 전설이었을까? 아니면 우리는 지금 그 예언 안에서 살고 있는 걸까? 신라의 고승 원효, 그가 충청북도 옥천에 위치한 현암사에 머물던 중 산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는 구절이 전해진다. 이곳에 세 개의 호수가 생기고 그 중심은 임금이 머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해진 시점은 7세기. 그러나 이 예언이 다시 주목받은 건 20세기 후반, 바로 전두환 정권 시기였다. 1983년 충북 대청호 인근 그 지역의 대통령 전용 별장 청남대가 건립된다.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은 이곳에서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채 6.29 선언과 정권 이양의 밑그림을 구상한다. 그가 선택한 이 장소 주변엔 실제로 세 개의 호수가 존재한다. 대청호, 용담호, 옥천호. 예언에서 언급된 세 개의 호수와 지리적으로 정확히 일치한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가? 당시 청남대 건립은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입지 선정 과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군 장성 출신인 전두환이 직접 보고받은 지형 분석 자료는 지질 구조, 방어성, 기후 조건 외에도 풍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의문이 제기된다. 전두환은 이 예언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만약 알고 있었다면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인가? 역사상 권력자들이 예언을 정당성의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는 적지 않다. 조선의 세종은 천문 해석을 이용해 왕권의 절대성을 설파했고, 중국 진시황은 자신이 천명을 받은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늘의 징조를 인위적으로 연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청남대 역시 단순한 별장이 아니라 예언의 실현을 통한 권위 연출의 무대였던 것은 아닐까? 원효결서, 1000년 전 원효 대사가 남긴 것으로 전해지는 예언서다. 내용은 짧지만 난해하다. 하늘의 기운, 인간사의 변화, 그리고 정권의 이동을 암호처럼 담고 있다. 예언서는 이렇게 시작된다. 경자신축년, 남쪽의 박으로 인한 혼란이 생기고 경술신해년에는 남과 북이 충돌하며 피가 흐를 것이다. 실제 역사와 대조해보면 이 시기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와 정확히 겹친다. 1979년 김인현 박정희 대통령 피살, 1980년 경신년 광주민주화운동 발생, 1980년에서 1983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예언은 이어진다. 임자계 축년, 누가 이 혼란 속에서 태어날 것인가? 이제는 음의 질서가 변화하며 새로운 질서가 드러난다. 1982년에서 1983년 청남대 건립, 전두환 정권의 체계화와 정치 안정화, 그리고 정권 이양의 초석이 이 시기에 구상되기 시작한다. 다음 구절은 다음과 같다. 갑인을 묘년, 기운은 아래로 흐고 만물은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1974년 갑인, 1975년을 묘. 박정희 정권의 통제 강화와 긴급조치 시기. 이때부터 권력 집중은 급속도로 심화되며 이른바 유신 체제가 완성된다. 이러한 구절들은 해석자들 사이에서 예언이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암호문이 아니냐는 의심도 동시에 낳는다. 그러나 더 이상해지는 건 다음 구절이다. 무기민년의 자민은 극도로 빛난다. 자민은 동양에서 북극성을 뜻하며 고대에는 하늘이 선택한 통치자, 즉 상제를 상징한다. 무오년 1978, 기민년 1979.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12월 12일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세력 등장. 극심한 혼란 속에서 정권의 주도권이 전두환에게로 넘어간다. 이 시점은 분명히 예언서에서 하늘이 선택한 자가 드러나는 시기로 묘사돼 있다. 예언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실제 사건과 맞물릴수록 의문은 커진다. 이 예언은 정말 1000년 전 기록인가? 아니면 이미 일어난 사건을 정당화하기 위해 후대의 누군가가 쓴 연출된 문장인가? 원효결서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단 하나의 문장, 금관 3세, 금관, 곧 황금 왕관이 3번 계승된다는 말이다. 어떤 이는 이 문장을 단순한 시적 표현이라 말한다. 그러나 실제 역사의 흐름과 대조해보면 이 구절은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준다. 1980년 전두환 대통령 집권, 1987년 6.29 선언 후 그는 노태우를 지명한다. 정권은 평화적으로 이양된다.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의 시작, 그리고 1998년 김대중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전두환을 시작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3명의 대통령, 그리고 그 흐름은 모두 전두환이라는 출발점에서 연결된다. 예언은 이렇게 해석된다. 성제가 민중 속에 내려와 만물을 살피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가 만든 구조는 3번의 왕관을 통해 완성된다. 이 대목에서 일부 해석자들은 주장한다. 금관 3세란 단순한 연속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권력 설계도였다. 전두환은 6.29 선언을 통해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했고, 노태우는 민정당 체제 안에서 무난히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문민정부로 넘어간 뒤에도 전두환과 노태우를 단죄한 김영삼, 그리고 이를 계승한 김대중 역시 이전 권력과 절묘한 균형 관계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예언은 정당성의 프레임이 된다. 혼란 속에 등장한 질서, 3번 반복된 왕관의 이동, 그것은 우연이었는가? 아니면 계산된 움직임이었는가? 더욱이 또 다른 예언서 격암이록에서는 좌삼립삼옥세의 3번 앉고 3번 일어나는 동안 옥새는 이동한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 문구는 한자 구조상 전에서 노로 옮겨간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옥새는 상징이다. 통치의 정통성, 권위의 징표. 그것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 세 사람을 거쳐 이동했다면 그 흐름은 과연 역사인가? 아니면 시나리오인가? 예언은 마치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예언은 기록일 뿐이다. 그 기록을 현실로 만든 것은 누구였는가?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당선. 보수 정권의 흐름은 멈췄고 권력은 다시 진보 진영으로 넘어갔다. 이번 정권 교체는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순환이다. 그러나 이 시점을 두고 일부는 다시 원효 결설을 꺼내든다. 1000년 전 남겨진 단 한 문장. 성스러운 통치자가 백성 속에 임하고 그 은혜가 만물에 미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3번의 왕관을 이미 거쳤다. 그리고 2025년 또 한 명의 통치자가 새롭게 등장했다. 질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예언은 이미 끝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가? 반복되는 갈등, 분열, 그리고 물밑의 권력 구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연출자인가? 만약 이 예언이 성제의 등장을 암시하는 것이라면 그는 누구인가? 이재명 대통령인가? 아니면 아직 무대 뒤편에 머물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인가? 예언은 언제나 중립적이다. 문장은 기록될 뿐 해석은 시대마다 달라진다. 이제 해석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금 예언의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 것인가? 혹은 아직도 첫 장을 넘기고 있는 중인가?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미스터리가 아니다. 예언이 현실을 따라왔는지, 현실이 예언에 끌려갔는지 우리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2025년에 새로운 권력이 시작된 이 시점, 그 예언은 정말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언은 정말 신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이 만든 이야기였을까요? 댓글로 당신의 해석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